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0.3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85% 좀 낙폭이 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국채 10년물 지수, 이 국채가 좀 많이 오른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 국가에서 그 보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원에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부분을 이번 주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 빵주 관련된 뭐 애플이든 그런 테슬라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금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과 같은 기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전체 종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총 30종목이면 얘가 1%, 1%, 1%, 1% 이런 식으로 시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식 수로 나누기 때문에 코스피는 크게 다우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또 여행주 위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하락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나스닥을 기조로 만들어진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하루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나스닥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이었고 우리 코스닥은 횡보장이었고 나스닥에 비해서 못 올랐고 오를 때는 못 따라가고 내릴 때만 뭐한다? 따라간다. 참 이름도 잘 지었죠. 닭 같은 시장. 정말 닭 같은 시장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기관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사실 보면 기존의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스닥도 따라서 하락을 하는 부분인 거고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잘 못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때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와요.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그에 반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면 기관도 역시 같이 팔아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야 돼? 개인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밑에서 받치는 물량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걸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올라올 때도 역시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봉의 차트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흐름의 모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코스닥 자체가 대부분 뭐 상장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실적이었던 종목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뭐 잡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나스닥에 비해서 나스닥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상장 폐지로 가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4년 연속 적자 이상 돼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만큼 이 변동폭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도 많은 아직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좀 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시장의 모양으로만 봤을 때. 자, 뭐 어찌됐든 언론적인 부분은 그만두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해서 밑꼬리를 달았지만 여기 요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천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 3,050포인트 부근, 3,040, 3,050포인트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박스권을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내일 한 차례 혹여나 지수가 밀린다면 요 3040포인트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못 지킨다면 3000, 웬만하면 3000포인트 부근에선 지지할 확률은 높다. 종가상 이탈만 크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내일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 자리 309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몸통으로 이 이평선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안전하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3070포인트 위로만 올려놓는 그림이 좀 나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시장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945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까지는 밀고 내려갔어요. 밀고 내려간 부분이고,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시젠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자체가 영 힘을 못 쓰는 시장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 오늘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돌리는 자리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 윗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 최상의 모양이겠지만 뭐 그럴 확률은 좀 드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95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인 거고, 못해도 945포인트 위로는 올라오는 그림이 내일은 연출이 돼야만이 뭐다?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는 다시 928포인트 부근 요 자리를 하락을 한다면 지지를 해야 되는지 지지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이탈되면 91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자리까지 910에서 912포인트 요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큰 추세는 바뀌진 않아요. 큰 추세는 아직까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위에 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 올라올 때 또 매물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기존부터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서 윗꼬리가 낮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돌려줄 줄 알았는데 영 탄력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는 어제 뭐 소마젠, 파미셀, 시젠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기존에 뭐 누시드 상장, 쿠팡,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 뭐 11번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루시드 세원 같은 경우는 오늘 저 슈팅을 한 번 더 냈죠. 냈지만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적으면서 여기에 대한 몸통을 맞고 다시 눌렸어요. 몸통을 맞고 버티는 그림이 좀 형성이 되다가 오후장부터 시장이 더 좋지 않아지니까 한 번 더 누른 그런 그림이고, 저점을 조금 더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일단은 반등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이죠. 내일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데 7080원이네요. 7080원 정도를 종가상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고, 저점으로 밀린 다음에 6,800원, 다시 6,850원 요 자리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저희 뭐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나 니딩방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 좋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고점을 살짝 넘기고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부분인 거고, 그로 인해서 센트럴 모텍도 오늘 역시 올라오긴 했지만 시가 자체가 낮았고
3%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눌렀어요. 얘는 3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번 37,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 자리를 넘겨야 그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금일 동방 뭐 기타 등등 요런 애들은 그닥 움직임이 없었다. 똑같이 이 저점 지지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인 거고,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 안에서 일단은 이 중간값 밑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또 한 번 이 11,200원, 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현재는 나갔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요 위로 올라타려면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TH나 뭐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작은 박스권, 그리고 KCTC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얘도 지금 저점을 아직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KTH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 삼성출판사도 오늘 슈팅을 냈죠. 얘는 제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 차례 올라왔어요. 37,500원까지 올라왔어요. 37,800원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 전에서 좀 무너지는 그림이에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거래량을 넘어서긴 했는데 이 윗자리를 넘어서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맞고 또 밀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뭐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저점으로 생각할 때 크게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 28,000원 부근, 2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이 34,00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 이제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밑에 있는 박스권으로 내려앉았다. 그럼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연출돼야만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가 혹은 페이코인 관련해서 다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제 이 움직임 자체가 그닥 페이코인 같진 않아요. 11번가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왜? 코인으로만 보기에는 위지트, 우리기술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그림은 아니에요. 얘는. 그죠? 그래도 뭐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어찌됐든 거래량이 들어왔고, 갭으로 밀은 다음에 윗꼬리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최소 9,38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더라도 어찌됐든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의 이 차트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더라도 결국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대응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했어요. 왜 올려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반납을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안에서 지금 이 박스의 모양을 움직이고 있다. 결국에는 이 하락했던 자리를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자리를 현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최근의 흐름 보면 이 대웅제약이 이슈가 나와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메디톡스가 이 보톡스가 외국에서는 다시 허가가 조금 나오면서 뭐 3천억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네 어쩐네 저쩐네 하면서 최근에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가 맞죠? 어제 점상을 갔다가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진 다음에 눌렸어요. 그죠? 메디톡스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기존에는 대웅과 메디톡스가 대결을 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같은 보톡스 라인 혹은 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외국에 투자하는 회사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같은 라인으로 좀 움직인다. 대장은 메디톡스, 그 다음 뒤따라하는 게 대웅제약. 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봤거든요. 그리고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됐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요 자리를 맞고 밀리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이유는 어제 이 상한가에 거래량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밀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야 될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그림이다.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뭐한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 24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올라오면 결국엔 대웅제약과 대웅도 한 차례 더 최근에 어제죠? 어제의 고점 부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15만 8천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셔라. 밑으로는 14만원이고요. 웬만하면 얘는 이제 하락하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대웅과 대웅제약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부터 밀렸고 결국엔 여기 17만 1천원 이 자리까지 얘도 단기적인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쌍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었어요. 그렇다면 요 자리 안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횡보하는 자리만 좀 나와준다면 한 번은 못해도 21만 5천원 부분까지 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근당 바이오가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다가 올라와 가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위에서 밀어버렸어요. LI 하면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제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6만 6천원대를 좀 확인할 수는 있다.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할 확률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종가상. 결국엔 얘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오늘 한 번 더 빠졌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자리 부근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그쵸? 이제 다시 신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 혹여나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요 안 8만 1천원대까지 자리 잡고 매매하다 보면 못해도 10만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녹십자 셀이었죠? 녹십자는 제가 말한 자리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여기 41,2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이제 메꾸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장기 이평선을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즉 나중에 밀렸을 때 지켜줄 수 있는 지지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자리가 좀 출현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향후 흐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어제 이 이수웹지스는 시간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뭐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었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아침에 시가 갭이 22% 정도 떴다가 결국은 위로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찍어 눌렀어요. 7% 마이너스 7%까지 보합권에서 좀 유지하는 척 하다가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버렸다. 오늘은 뭐 다날 뭐 기타 등등 대부분 코스닥 하락률에 비해서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과하게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 기존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지수가 횡보할 때 상승을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과하게 빠졌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과하게 빠진 애들이 꽤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의 기조에 왔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이 내려앉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9,000원대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9,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갭자리를 먼저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와서 이 9,000원대를 이 8,8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9,00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끝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만원에서 11,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거래가 터지면서부터 그냥 꾸준하게 밀렸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원만 지켜주는 자리가 나타나 준다면 뭐한다? 여기에 대한 음봉은 매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지 못하고 밀린다면 뭐다? 털고 나갔다. 결국 누군가 들어왔지만 힘없는 우리 같은 개인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바이넥스도 결국엔 버티다가 이수앱 지수가 강하게 밀리니까 얘도 똑같이 처음 밀린 그림이에요. 얘도 결론적인 거는 3만원을 회복해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종가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내일 한 번 더 밀린다 하면 28,000원을 지켜주는지 체크하셔라.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소마젠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눌릴 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파미셀 역시도 아직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서 매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올 때 무리가 될 확률은 드물다. 그렇다면 위로 한 번 더 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슈팅을 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 안에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고점을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42,000원 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밀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도 전날에 종가를 지지했다라는 거고, 얘는 이 티몬 이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이탈을 하더라도 종가상 28,800원 정도, 29,000원이죠.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4만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혹여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고, 이 종목을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자리에서는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뭐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런 거 좀 체크를 하시고, 오늘 좀 대단했던 건 현대바이오. 박수를 보내는 종목입니다, 진짜. 어제 눌렀던 자리를 그냥 그대로 감쌌어요. 여기 36,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감쌌고 오늘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말씀드렸죠. 요 자리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야 된다고. 그래야 그 다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빠르게 오늘 채워놨어요. 다른 종목들도 좀 데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 혼자만 치사하게 가는 그림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바이오는요, 이 현대바이오는 실제적으로 종가상 38,000원이죠. 종가상 3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그러니까 혹여나 눌렸을 때 종가상 38,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1,500원, 이 41,500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4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6만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6만원에서 65,000원이나 7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잘해야 뭐한다? 쌍봉의 흐름을 만들고 이제는 눌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든 기존 보유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어찌됐든 지금은 이 윗자리에서 물리신 분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 수익일 거예요. 뭐 10년 이상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꼭 지켜야 될 자리 종가상으로 지키는지 꼭 확인하셔라.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 자리 41,000원을 이탈하면 이 34,5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34,000원 부근까지. 요 자리 이탈하면 34,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그림이다. 거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4만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1,500원, 그리고 많이 밀려야 39,500원. 요 자리 안에서는 뭐한다?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뭐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밑에까지 밀렸다가 요런 데서 물타기 해서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와야 될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뭐 최근에 그나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기술적 반등이든 무슨 뭐 추세 반전이든 간에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